교육원 대표 맡고 있는 민정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경기도 시험이 수도권 시험이 취소가 됐죠. 그래서 중단되었던 요점 정리를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양보호 관련 지식은 총 1탄부터 4탄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1교시에 해당합니다. 모든 강의는 20분 전후로 짧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1개 또는 2개 정도의 동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매일매일 시청해 주시고 공부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시험이 10월 9일로 갑자기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수도권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요양보호사 시험을 10월 9일날 한글날에 보시게 될 텐데요. 지금 기간이 별로 안 남았다 보니까 막바지에 대한 요점 정리하고 같이 문제풀이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관련해서 어떻게 그 시험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전에 올렸던 요양보호사 시험 주의사항 동영상을 꼭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만 다르고 내용은 같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저랑 시작하실 1교시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1탄 진행하겠습니다. 1교시는 요양보호론으로 필기시험 35문제가 있습니다. 이 요양보호 개론과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양보호 개론은 그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 주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1탄부터 4탄까지 진행되는 요양보호 관련 지식은 문제풀이와 그리고 요점 정리를 함께 병행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함께 보시지요. 우선은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을 보실 때 노인성 질환의 특성부터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노인성 질환은요,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만성적인 질환, 만성퇴행성 질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질환보다 여러 가지 질환이 같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렵고요. 그리고 원인이 불명확한 게 많습니다. 그냥 노화로 발생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질병의 합병증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과라는 거는 변화 과정을 뜻해요. 이 변화 과정이 젊은 사람보다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변화 과정, 경과가 길고요. 그리고 재발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합병증이 생기기 쉽고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약물에 대한 반응은 민감해요. 이 부분에 좀 시험을 틀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셨어요. 둔감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답이라고. 아닙니다. 약물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민감하세요. 소변 농축, 소변을 내 방광에 담아놓는 기능, 그리고 배설 능력의 저하, 그러니까 요실금이나 변실금 같은 배설 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그리고 변비도 생기실 수 있고요. 약물 성분이 신체에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노인분들 대부분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약일 리가 없어요. 거의 보면은 약이 거의 2알, 3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요런 2알, 3알을 꾸준히 드시는 분은 이미 약물 중독 상태에 빠져 계신 상태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 또 다른 약이 또 들어오게 되면은 부작용이 더 쉽게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질환에 대한 민감도도 높고요. 증상, 경과, 예후 등 초기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아프시고 기존에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이 뭐가 아프다라고 얘기가 되었을 때는 굉장히 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후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질환 자체가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르신 한 분이 넘어지셔서 병원을 가셨는데 갈비뼈 골절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입원하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심장마비로 소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가볍게 넘어진 그 낙상에도 이렇게 의식장애까지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리고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경제적 측면이 모두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으셨을 경우에 소천하시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치매가 갑자기 더 급격도로 진행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 경제적 측면이 모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신체적 질환. 이제부터 같이 봐주실 건데요. 각 질환별, 기계별 특징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질환에 따른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오늘 저랑 진행할 거는 소화기계, 호흡기계, 심혈관기계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보실 건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거 소화기계부터 심리, 정신계까지 봤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문제를 푸냐면 소화기계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위염, 위궤양, 위암, 대장암, 설사, 변비에 대한 원인과 증상, 치료 및 예방을 꼭 알아두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도 많으니까요.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시로 한번 볼게요. 소화기계는 위염, 위궤양, 위암, 대장암, 설사, 변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화기계가 뭐냐면은 음식을 우리가 섭취를 하잖아요. 그럼 음식물이 지나가는 모든 통로, 모든 관을 소화기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이 먹은 게 어디로 가요? 식도, 그쵸? 식도로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서 장으로 가서 배출이 되죠. 그래서 요것들 제가 지금 말한 거 있죠? 식도, 위, 장, 배설까지 요 관들을 소화기계라고 합니다. 우리 소화기계는요. 노인이 되실수록 침이 바짝바짝 마른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침샘 분비 그리고 위에 있는 위액이 소화를 시키는 위액이 굉장히 분비가 저하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 능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지방 흡수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위나 그 장에 관련된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약에는 그 위하고 관련된 소화하고 관련된 약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들어가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요 소화기계의 특징을 우리가 배웠죠. 소화기계의 특징을 배웠으면 이제 위염, 위궤양, 위암, 대장암, 설사, 변비에 대한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 요거를 각각 간단하게라도 외워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염을 보겠습니다. 위염의 원인은 뭘까요? 위염의 원인은 어르신들이 틀니를 끼셨거나 아니면 잇몸이 좋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치아가 좋지 않으셔서 식사를 하실 때 몇 번 안 씻고 그냥 꿀떡 넘기세요. 그쵸? 꿀떡 넘기지 못하니까 이게 위에 굉장히 부담이 되면서 염증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짠맛과 단맛을 잘 못 느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더 짜게, 더 달게 하니까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게 되고요. 그리고 부패한 음식을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가끔 이게 상한 건지 어쩐 건지 확인을 못 하시고 그냥 드세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로 위염이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증상으로는요. 급성 위염의 경우는 갑자기 그 위염이 발생이 됐어요. 이런 급성 위염의 경우 식사 후에 위가 무겁거나 부푼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식사 후 3-4시간 정도 지나서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명치가 아파요. 요게 위염의 증상이에요. 식사 후 3-4시간이 지났는데 배가 고파 하니까 명치가 아파. 이건 위염입니다. 그리고 치료 및 예방 볼 건데요. 위염은 어떻게 치료 및 예방을 하냐. 하루 정도 무조건 금식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굶는 게 가장 좋아요. 위염은. 그 대신에 물은 마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위염 예방을 위한 활동입니다. 문제 같이 이제부터 풀어보실 건데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위궤양의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 위암의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 대장암의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 설사의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 변비의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 이렇게 3가지 항목을 외워두셔야지 시험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문제풀이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된 것 위주로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중간에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오타가 있어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 증상과 관련이 깊은, 오타네요. 관련이 깊은 소화기계 질환은 뭐가 있을까요? 보기, 장습관의 변화와 장폐색 증상이 나온대요. 그리고 설사와 변비가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그리고 혈변과 직장 출혈이 있대요. 이거 뭐였지? 정답은 대장암입니다. 그 외에 대장암엔 어떠한 증상이 있냐면요. 변에 끈적끈적한 점액이 같이 묻어 나오거나 허약함을 느끼고 체중이 감소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대장암 같은 경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요. 대장암의 증상,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장암의 증상으로는 설사, 변비 왔다 갔다 하면서 변에 끈적끈적한 그 점액이 함께 분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변, 피가 섞인 변을 보시기도 하고요. 체중이 감소되기도 하고 직장에 출혈이 있고요. 그리고 허약함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외워두세요. 대장암은 잦은 설사로 탈수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돕는 방법. 요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탈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탈수라고 나오면 정답은 무조건 수분 또는 물을 섭취하게 한다. 요게 정답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차가운 흰죽을 먹인다. 2번, 녹차 및 커피를 준다. 3번, 식이섬유 고지방식을 준다. 4번, 수시로 지사제를 복용시킨다. 5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정답은 5번이지요. 설사, 그리고 탈수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물입니다. 물입니다, 선생님들. 물 또는 수분입니다. 변비 시험에서 정말 자주 출제됐어요. 변비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왜냐하면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변비가 굉장히 많으세요. 변비가 많기 때문에 이 변비약을 대부분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문제 출제 확률이 좀 높습니다. 1번, 식물성 식이섬유를 섭취한다. 식이섬유, 식물성? 그럼 이거 굉장히 변비에 좋은 건데, 맞아. 2번, 물의 섭취량을 줄인다. 설치량이 아니고 섭취량이네요. 그 오타가 있습니다. 물의 섭취량을 줄여? 변비는 물의 섭취량을 높여야 되죠. 그쵸? 그리고 움직이는 활동을 줄인다. 아니죠. 많이 움직여서 장을 활발하게 만드셔야 되죠. 4번, 변이가 생기면 화장실 이용을 억제한다. 아니, 변 보고 싶은데 화장실 못 가게 하면 안 되죠. 5번, 하제 사용을 많이 한다. 하제가 뭔가요? 변비약이죠. 어르신 변비 안 나온다고, 그리고 변비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막 변비약, 하제를 막 계속 복용시켜요. 그러면은 설사 나오시고 어르신 굉장히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시게 되죠.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식이섬유 섭취를 한다. 변비의 원인은 뭐가 있냐면요. 변비는 우리 어르신들 물을 진짜 많이 안 드세요. 물을 드셔도 홀짝 이러고 그냥 놓으세요. 한 컵을 다 드시지를 잘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부족하고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 이가 불편하시다 보니까 씹어먹는 음식을 피하시고 대부분 훌렁훌렁 넘겨 드실 수 있는 국이나 아니면은 뭐 계란찜 이런 것들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섬유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변비가 많이 생기신단 말이죠. 그리고 장운동 저하. 움직임이 적어지시다 보니까 장 운동도 같이 저하되겠죠. 그리고 하제 남용. 변비약을 너무 많이 드세요. 안 드셔도 되는 분인데 변비약을 드세요. 그리고 저장 능력 저하. 자하가 아닙니다.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 확인을 할게요. 씹는 능력. 요게 저장 능력이죠. 이 저장 능력이 저하되다 보니까 그냥 꿀떡꿀떡 삼키시고 저자녀식이 섭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훌렁훌렁 넘겨서 뚝뚝 먹기 좋은 거. 그러니까 위하고 장에
오래 머무는 음식이 아니고 가루로 되어 있는 음식이거나 아니면 물같이 되어 있는 음식으로 식이섬유가 적어서 훌렁훌렁 마시실 수 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다 보니까 변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비의 원인을 해소해주면은 변비를 예방하는 방법이겠죠? 이게 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호흡기계입니다. 호흡기계는 만성기관지염, 폐렴, 천식, 폐결핵 같은 질환이 있었고요. 호흡기계는 뭐냐면 산소, 아까는 음식물의 통로가 소화기관이었잖아요. 그러면은 호흡, 공기의 통로가 호흡기계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공기가 들어가서 인후를 거쳐서 후두를 거쳐서 기관지로 가고 그리고 폐까지 가고 폐에서 다시 산소를 마신 거를 그 이산화탄소 이렇게 산소를 마신 거를 몸에 퍼지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폐에서 다시 코로 내뱉고 요 과정이 1년에 우리가 공기가 순환되는 과정이잖아요. 요것을 호흡기계라고 합니다. 노인분들의 호흡기계 특징 저랑 같이 보실 거예요. 특징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호흡 근육의 위축과 근력의 약화로 호흡 증가 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기침 반사가 저하되시고요. 섬모 운동이 저하되고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되는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노인분들의 질환 특징을 보실 때 근육 위축, 근력의 약화, 요거는 대부분이 맞아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근육의 탄력성이 저하되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흡기계 특징을 우리가 이제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질환별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 요러고 세 가지를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폐결핵이라는 게 있어요. 이 폐결핵의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 요거를 한번 보실 건데요.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만성기관지염의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 폐렴의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 천식의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 폐결핵의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 요거를 구별해서 간단하게라도 외워주셔야 돼요. 특징을 보셔야 합니다. 폐결핵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결핵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 많이 있던 질환이죠. 이 폐결핵의 원인은 뭐냐면요. 우선은 결핵균에 감염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결핵에 걸려요. 그리고 건강이 약화되고 영양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거나 그리고 만성 신부정 등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계시고 이런 분이 결핵균에 감염되면 폐결핵으로 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증상.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폐결핵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초기에는 무조건 무증상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고열이 있어요. 그리고 늦은 밤에는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려요. 요거가 나오면 오후에는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린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폐결핵이에요. 이 증상은 폐결핵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로감도 느끼고요. 음식 잘 먹고 싶지 않고요. 식욕부진, 그리고 체중이 감소되고 호흡을 하시기 힘들어지시고 객혈, 피를 토하는 거죠.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료 및 예방 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 객당 검사를 실시해서 폐결핵에 걸렸나 안 걸렸나 확인을 하실 필요성이 있으세요. 특히나 어르신들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이 결핵 검진을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결핵 약제들은 3가지 이상을 동시에 투여해요. 한 가지 가지고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독한 약 3가지 이상을 동시에 투여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모든 약을 한꺼번에 복용을 합니다. 아침에 거의 복용을 해요. 그리고 6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요. 결핵은 뭐 한 달 먹고 뭐 일주일 먹고 해서 치료가 되지 않고요. 그 약을 6개월 이상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염성이 있어서 조기 중단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질환에 대해서 특징,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 봤고요. 이제 나머지는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보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침 반사 증가. 아니죠. 감소였죠. 기침 반사. 그 다음에 폐 순환량 증가. 폐 순환이 감소되죠. 그리고 섬모 운동 증가가 아니고 감소죠. 기관진의 분비물 증가되죠. 그래서 감염이 쉽게 되신다고 했죠. 그리고 호흡 근육 근력은 감소되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음식물이 기도를 통해 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아까 제가 소화기계 얘기 드렸죠. 소화기계는 음식물이 들어가서 입에서 씹어서 식도로 넘어가서 위, 장을 통하는 기관을 소화기계라고 했는데, 음식물이 식도로 들어가지 않고 공기가 통하는 기도로 들어가 버렸어요.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폐로 들어갔을 경우에 나오는 질환, 무조건 폐렴, 흡인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음식물이 폐로 들어간 경우 무조건 폐렴, 흡인성 폐렴입니다.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은 호기성 천명음이 난다. 만성적인 염증으로 기관지 예민성이 증가한다. 기관지 벽이 부풀어 오르고 근육이 수축해서 기관지가 좁아진다. 근육이 수축입니다.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을 하며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이거 어떤 질환의 특징이죠? 정답은 1번이죠. 천식의 특징입니다. 천식은 호기성 천명음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무조건 거의 천식이고요. 그리고 만성 염증이고, 그리고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을 하고, 요 기관지가 좁아지고, 요런 특징을 가진 것은 무조건 천식입니다. 이거는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식의 원인은 뭐가 있냐면요. 알레르기 요소가 있어요. 애완동물의 털이나 곰팡이, 꽃가루 등의 알레르기 요소 때문에 천식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황사가 심하고 매연 등의 자극물질이 굉장히 심해질 때 천식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온도나 습도 차이에도 갑자기 기관지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온도나 습도가 확 벌어지게 되면 기관지가 근육이기 때문에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을 확 쉬기가 힘들어져요. 그 증상이 천식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심혈관계 들어가겠습니다. 심혈관계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부전, 빈혈 이렇게 4가지 질환이 있었어요. 이 심혈기관이 뭐냐면요. 혈액과 심장과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순환 하잖아요. 이 혈액순환을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심혈관계입니다. 그 혈액이 끈적끈적하지 않고 굉장히 상태가 좋은지, 그리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지 않고 아니면 너무 적게 뛰지 않는지, 그리고 혈관은 튼튼한지, 그 기름기가 많이 안에 껴있진 않은지, 막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 혈액순환이라고 하잖아요. 이 혈액순환에 관련된 거를 심혈관계라고 합니다. 심장 근육이 노인분들은 두꺼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꺼워지면 탄력성이 저하되겠죠. 탄력성이 굉장히 둔해져요. 딱딱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 심박 출량과 심박 동수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펌핑을 한번 했어요. 젊었을 때는 심장이 한 번만 뛰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잘 돌았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심장이 이렇게 수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장벽이 두꺼워졌고 탄력성이 감소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손이 막 차갑고 여기 손끝에 있는 모세혈관까지 피가 안 돼서 저리고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죠. 요것들이 노인분들의 심혈관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계의 한 가지 질환을 예시로 해서 제가 무조건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 이거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 고혈압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과 속발성 고혈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원인이 좀 달라요. 본태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 유전이나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으로 후천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속발성 고혈압은 심장병 때문에 갑자기 생기고 임신 중독 때문에 갑자기 생기고 신장질환이 신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생기는 속발성 고혈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증상은요, 뇌동맥의 파열로 뇌졸중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심장이 고혈압이잖아요. 혈압이 높다는 거는 그 압력이 높다는 거잖아요. 심장의 압력이 왜 높냐? 손끝 발끝까지 피가 가야 되는데 예전 뛰는 것만큼 요렇게 뛰면은 손끝 발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무리해서 와, 이야 이렇게 뛰는 거죠. 세게 뛰다 보니까 뇌 쪽에 있는 그 혈관이 팍 터지거나 팍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이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뒷머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어지럽거나 흐리게 보이는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른 아침에 두통이 온다든지 팔다리가 저린다든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내가 고혈압이 아닌지 병원에 가셔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약을 꾸준히 드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밑에 나오네요. 치료 및 예방. 고혈압은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결정하고 주의 깊게 측정 및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혈압약을 처방한 걸 먹었더니 일주일 정도 먹었더니 혈압이 뚝 떨어졌어. 나 이거 이틀 동안 안 먹고 다시 먹을래. 안 된다는 거예요. 혈압이 많이 떨어졌으면 병원에 가셔서 상의를 하시는 거지, 약을 먹다 안 먹다, 내가 먹다가 안 먹다 이렇게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낮추고 금연, 금주, 체중 조절,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이, 저지방식이를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유, 너무 잘 알죠. 저도 살이 너무 많이 찌는데 스트레스 낮추고 싶고 금연, 금주, 체중 조절,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하고 싶죠. 좋다고 합니다. 하면 좋다고 하는데 입에서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심박동수 증가, 2번 심장 근육량 증가, 3번 심박출량 증가, 4번 심장 탄력성 증가, 5번 정맥 귀환 증가. 정답은 2번이죠. 그쵸? 2번입니다. 이게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징을 묻는 거예요. 심박동수 증가는 아니고 심박동수는 오히려 감소하고요. 그리고 심장의 근육량이 증가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근육 팍 이렇게 짠다 그랬잖아요. 발끝까지 그 피가 안 돌기 때문에. 그리고 심박출량은 감소되고요. 그리고 심장 탄력성 당연히 감소되고요. 여기서 어려워하시는 게 정맥 기환 증가예요. 정맥 기환 증가가 뭐냐면은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순환을 정맥 귀환이라고 하거든요. 정맥 귀환이 증가됐다는 거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노인분들의 특징이 될 수가 없어요. 고혈압 대상자를 위한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안 되죠. 2번 두통 등의 증상이 없으면 약을 제공하지 않는다. 어메. 3번 혈압이 상승할 때만 복용한다. 어메. 4번 약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복용한다. 정답은 4번이죠. 5번 전날 복용하지 않은 약물은 다음날 함께 복용한다. 어메. 다 약물을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주의사항으로요. 내가 맘대로 중단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머리가 안 아프면 내 맘대로 안 먹지 않고요. 혈압이 상승할 때만 먹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전날 복용하지 않았다고 막 그걸 한꺼번에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약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복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는 적절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여 허약함, 피로,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며 걷기,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질환은 뭘까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됐대요. 그래서 피곤하대요. 정답은 심부전. 우리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심부전하고 신부전은 달라요. 심부전 같은 경우는 심장이고요. 신부전 같은 경우는 심장이에요. 부전이 뭐냐면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를 부전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러면은 신부전. 신장, 콩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하면은 신부전.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차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호흡곤란이 생긴대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신부전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요. 염분, 수분, 고지방 식사를 제한해요. 이게 우리가 특징인데요. 뭐 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수분도 제한을 합니다. 뒤쪽에 우리 또 그 요양보 강론 2교시 때 그 내용들이 또 나와 있을 거니까 한 번 더 그때 더 훑을게요. 그리고 금연과 규칙적인 운동,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신부전 치료엔 좋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대상자가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심계항진이 나타날 때 의심되는 질환은 심계항진? 심계항진이 뭐지? 저랑 같이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가슴 통증. 정답은 협심증이에요. 협심증. 근데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심계항진이 뭐예요? 심계항진이란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져서 불쾌한 기분이 드는 증상을 심계항진이라고 합니다. 내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있는데 심장이 쿡쿡쿡쿡쿡쿡 뛰는 게 느껴져요.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죠. 계속 쿡쿡쿡 뛰니까 가슴이 아프고 호흡이 가빠져요. 그게 협심증의 그 증상이에요. 아셨죠? 외워주셔야 합니다. 협심증의 증상, 가슴 통증, 호흡곤란,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도 심장이 두두두두두두두 뛰는 게 느껴지는 심계항진. 요게 협심증의 증상입니다. 예, 여기까지 저랑 같이 보셨고요. 우리 경기도 수도권 그리고 나눔이 요양보호사 교육생분들은 시험 날짜가 10월 9일로 정해졌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정해졌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고 걱정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같이 걱정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을 찍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열심히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리더십 전문가,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 한 말을 가지고 왔는데요. 당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당신 앞에 있는 24시간이다. 지금 우리가 며칠 남지 않은 시험이어도 남아있는 시간을 가장 값지고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매진해서 요양보호사 시험이 모든 분들이 합격하시기를 제가 굉장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분 전후라고 했는데 30분까지 갔네요. 제가 다음에는 말 좀 더 간단하고 확실하게 더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에는 20분 전후로 할 수 있게 2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